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몰랐던 거잖아요. 손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또 봤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20만 원. 새우깡 봉지 하나. 초코파이 비닐 하나. 손녀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 2개를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는 이유로 나는 범법자가 됐다. 70년을 살았다.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었다. 남편 없이 손자 손녀 키우면서도 남의 돈 한 푼 안 빌렸다. 동네 사람들이 정순이 할머니는 곧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구청 앞을 지나갈 때도 당당했고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도 떳떳했다. 그런데 지금 구청 민원실 의자에 앉아 내 손이 떨리고 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이 종이 한 장이 내 70년을 무너뜨렸다. 일주일 전 그 노란 봉투를 뜯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구청에서 왔는데요. 수진이가 우편함에서 꺼내온 봉투.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고지서쯤 되겠거니 했다. 별 생각 없이 뜯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과태료 20만 원. 김정순. 내 이름 옆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었다. 10월 1일 시행 개정 폐기물 관리법 위반. 종량제 봉투 내 분리배출 대상 혼입. 과태료 부과 대상자. 한글인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20만 원이라는 숫자뿐이었다. 그달 생활비가 80만 원이었다. 손녀 학원비 30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반찬거리 사면 남는 게 없다. 20만 원은 내게 한 달치 식비였다. 할머니, 제가 인터넷 찾아볼게요.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 작은 기계 안에 세상 모든 게 들어있다는데 나는 그걸 쓸 줄 몰랐다. 여기 보세요. 10월부터 규정이 바뀌었대요. 과자 봉지는 비닐류 분리수거고요. 플라스틱 용기는 또 따로래요. 할머니, 혹시 종량제 봉투에 이거 넣으셨어요? 넣었다. 당연히 넣었다. 손녀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 지저분하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 평생 그렇게 해왔다. 그게 잘못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남의 돈 한 푼 빌리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도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는 안 받겠다고 버텼다. 우리 동네 쓰레기장은 내가 아침마다 쓸었다. 6시면 어김없이 빚이라고 남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주워 담았다. 우리 동네는 내가 제일 깨끗하게 지킨다는 게 자랑이었다. 그런 내가 이제 뭐가 됐나? 불법 투기자, 환경범법자. 할머니, 요즘은 CCTV로 다 확인한대요. 봉투 안에서 영수증 나오면 누가 버렸는지 추적해서. 영수증. 그 말에 순간 기억이 났다. 초코파이 봉지 안에 영수증을 구겨 넣었던 게 마트에서 카드로 긁었으니까 거기 내 이름이 찍혀 있었을 것이다. 아이고, 내가 증거를 남겼구나. 정직하게 산 게 죄가 됐고 영수증을 잘 챙긴 게 화근이 됐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몰랐던 거잖아요.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이 따뜻했다. 나도 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하지만 세상이 그걸 알아줄까? 법이 내 마음을 봐줄까? 창밖을 봤다. 마을 쓰레기장이 보였다. 어제도 내가 쓸었던 그곳. 오늘도 누군가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나보다 더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걸렸을까?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다들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나만 몰랐던 거 아닐까? 세상이 바뀌는 동안 나만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 아닐까? 7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세상에서 혼자 뒤처진 기분. 나는 주먹을 쥐었다. 구겨진 고지서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내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수진아, 네, 할머니. 할매가 구청에 가봐야겠다.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경 너머로 내 얼굴을 보는 그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갈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억울하게 벌금을 낼 수는 없었다. 70년 인생이 과자 봉지 2개로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구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손에는 그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종이를 봤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구청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젊은 직원이 나를 봤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다. 이게 억울해서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구청 민원실 직원이 나를 봤다.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직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다. 이게 억울해서요. 직원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한번 훑어보더니 컴퓨터 자판을 두들겼다. 찰칵찰칵 경쾌한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참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정순 어르신이시죠? 10월 3일 배출하신 종량제 봉투에서 과자 비닐류가 발견됐네요.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몰라서. 어르신, 10월 1일부터 분리수거 규정이 강화됐어요. 공고도 나갔고요. 단속기간 끝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라서요. 공고. 그런 게 있었나? 나는 동네 게시판을 매일 봤는데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었다. 아니, 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 저는 평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동네 쓰레기장 청소도 제가 하는데. 어르신 마음은 알겠는데요. 법이 바뀐 걸 몰랐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모처럼 날카롭게. 법이 바뀐 걸 몰랐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 70년을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된다. 손녀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를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었을 뿐인데 그것도 이유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넘으면 가산금 붙어요. 가산금. 20만 원도 큰 돈인데 거기에 또 돈이 붙는다고 했다. 이해 신청은 안 돼요? 가능은 하신데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법이 정해놓은 선이 있고
그 선 너머로는 아무도 손을 내밀 수 없다. 나는 민원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벽에 붙은 안내문들을 봤다.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령,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저걸 못 봤을까? 아니면 봤는데 이해하지 못했을까?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다. 저 작은 화면 안에 세상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다. 뉴스도 날씨도 법도. 나는 그걸 모른다. 수진이가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린다. 화면을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어디를 눌러야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안 된대. 법이 바뀐 걸 몰랐다는 건 이유가 안 된대. 수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과자 먹고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할매 잘못이지. 할매가 몰랐으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20만 원.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찾아야 한다. 그럼 이번 달 식비를 줄여야 한다. 반찬을 덜 해야 하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사야 한다. 억울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곳이 없었다. 법은 내 억울함을 듣지 않는다. 법은 내가 몰랐다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는다. 문득 옆집 박 노인회장이 떠올랐다. 작년에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냈다고 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조심하셔야지요. 그렇게 말했었다.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박 회장도 몰라서 그랬을 거다. 신호가 바뀌는 게 너무 빨라서, 다리가 아파서, 미처 건너지 못해서 그랬을 거다. 그때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손녀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다. 사과, 귤, 바나나. 이번 달에는 이것도 줄여야 한다. 식탁에 앉아서 가계부를 펼쳤다. 연필로 하나하나 지출을 적었다. 20만 원을 내고 나면 뭘 줄여야 할까? 밥은 줄일 수 없다. 수진이 밥은 제대로 먹여야 한다. 그럼 내가 먹을 반찬을 줄여야 한다. 아니면 약값을 줄여야 한다. 무릎이 아플 때 먹는 약. 혈압약? 한 달에 15,000원. 그걸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아니, 2달 참으면 더 좋다. 창밖이 환해졌다. 아침이 왔다. 나는 가계부를 덮고 일어났다. 오늘도 동네 쓰레기장을 청소해야 한다. 평생 해온 일이다. 오늘도 해야 한다.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쓰레기장 앞에 섰다. 어제 누군가 버린 쓰레기가 여전히 나뒹굴고 있었다. 분리수거도 안 한 음식물 쓰레기. 터진 비닐봉지에서 국물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비지를 시작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그 먼지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 바뀐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두고 어디론가 가버린 걸까? 정순이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 노인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고 있었다. 정순이 할머니, 이 아침부터 뭐 하시오? 박 노인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75.
나보다 5살 많은 분이다. 허리가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청소하죠, 뭐. 늘 하던 거요. 그려. 정순이 할머니 덕에 우리 동네가 깨끗하지? 박 회장이 쓰레기장을 둘러봤다. 그리곤 한숨을 쉬었다. 나도 벌금 맞았소. 예. 나는 빗자루를 멈추고 박 회장을 봤다. 나도 과태료 나왔다 이 말이요. 20만 원. 정순이 할머니랑 똑같소. 믿을 수가 없었다. 박 회장은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다. 신문도 매일 보고 노인의 모임에서도 항상 앞장서는 분이다. 그런 분이 나랑 똑같이 벌금을 받았다고? 회장님도요? 그려. 나는 플라스틱 용기를 잘못 버렸다더군. 음식물이 묻은 채로 버려서 안 된다나 뭐라나? 씻어서 버려야 한댔소. 박 회장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나처럼 붉은 도장이 찍힌 과태료 고지서였다.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 냈지? 그것밖에 방법이 없더구만. 박 회장이 지팡이로 땅을 톡톡 쳤다. 정순이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게 아니오. 세상이 바뀐 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오.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박 회장도 아마 동네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할 거다. 다들 몰라서 벌금을 내고 다들 억울해하면서도 말 못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말이오, 정순이 할머니, 박 회장이 내 얼굴을 봤다. 우리가 배워야 하오. 세상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냥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요. 배우다. 이른 나이에 뭘 배운다는 건가. 하지만 박 회장 말이 틀리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저만치 가버렸고 나는 여기 혼자 남아 있었다. 어떻게 배우는데요? 주민센터에 가면 스마트폰 교육도 해주고 분리수거 교육도 해준다더군. 나도 다음 주부터 다녀보려고 하오. 주민센터. 그곳에 가면 배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창피했다. 이른 나이에 교실에 앉아서 젊은 사람들한테 배운다는 게 박 회장이 내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창피한 게 아니오. 모르는 걸 아는 게 용기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모르고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는 학교에 갔고 집은 조용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서 손녀가 두고 간 스마트폰을 봤다. 예전 거라서 수진이가 안 쓰는 폰이었다. 몇 번 가르쳐 줬는데 나는 금방 잊어버렸다.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1234. 수진이가 쉬운 걸로 해놨다고 했다. 화면이 켜졌다. 알록달록한 아이콘들이 빼곡했다. 어디를 눌러야 할까? 손가락을 들었다가 내렸다. 또 들었다가 내렸다. 잘못 누르면 뭔가 망가질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수진아, 이거 할매한테 다시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다. 스마트폰을 보더니 웃었다. 할머니, 이거 제 옛날 폰이에요. 할머니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 할매가 쓸 수 있을까? 당연하죠. 천천히 배우면 돼요. 수진이가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이게 인터넷이에요. 여기 누르면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뭐든지 네. 분리수거 방법도 날씨도 뉴스도. 할머니가 궁금한 거 다 나와요.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저 작은 화면 안에 세상이 들어있다고 했다. 내가 모르는 세상, 나를 두고 떠나버린 세상. 할머니 여기 보세요. 주민센터 홈페이지예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네요. 수진이가 화면을 넘겼다. 스마트폰 교육, 분리수거 교육, 디지털 금융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다. 할머니 여기 신청해 볼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수진이를 봤다. 15살. 나랑은 55년 차이가 나는 손녀. 이 아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살아온 세상은 다르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 줬다. 그래, 해보자. 할매도 배워야지.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켰다. 수진이가 가르쳐 준 대로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눌렀다. 분리수거. 화면에 여러 가지가 나왔다. 비닐은 비닐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음식물이 묻으면 씻어야 하고 라벨은 떼어내야 한다. 하나하나 읽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알 것 같았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70년을 살았으면 70년치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을 거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20만 원을 냈다. 아프지만 헛되지 않을 거다. 이 돈이 나를 배우게 만들었으니까. 이 돈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둥근 보름달. 밝고 환했다. 그 달빛 아래서 나는 다짐했다. 나는 다시 시작할 거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주민센터 2층 교육실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다. 문 너머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놨다. 또 잡았다가 놨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른 나이에 교실에 앉는다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내가 이제 와서 배운다는 게 부끄러웠다. 정순이 할머니, 뒤에서 박 회장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회장님도 오셨어요? 그럼 같이 들어가시다. 박 회장이 먼저 문을 열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뒤따라 들어갔다. 교실 안에는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다들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어떤 분은 나보다 더 늙어 보였다. 안경을 쓴 분, 보청기를 낀 분, 지팡이를 옆에 세워둔 분, 모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앞에 젊은 강사가 서 있었다. 30쯤 돼 보이는 여자 선생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 편하게 앉으세요. 나는 박 회장 옆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한 대씩 놓여 있었다. 교육용이라고 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스마트폰 켜는 것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강사가 화면을 보여줬다. 큰 화면에 스마트폰이 나타났다.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천천히 보였다. 여기 옆에 있는 버튼 보이시죠? 이걸 길게 누르시면 화면이 켜져요. 나는 옆에 있는 버튼을 찾았다. 손가락으로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신기했다. 잘하셨어요. 이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 보세요. 쓸어 올리다. 어떻게 하는 건가?
나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옆에서 박 회장도 비슷하게 화면만 만지고 있었다. 강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이렇게요. 아래에서 위로 쓱 밀어주시면 돼요. 강사가 내 손을 잡고 함께 움직였다. 화면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타났다. 와, 됐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신기한 듯 말했다. 나도 신기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1시간 동안 배웠다. 화면 켜기, 끄기, M 누르기, 뒤로 가기. 젊은 사람들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겐 새로운 세계였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요. 손주가 자꾸 카톡 보내는데 제가 못 봐서요. 답장 한번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저는 벌금 맞아서 왔어요. 분리수거 잘못해서요. 어머, 저도요. 저도 과태료 나왔어요. 페트병을 라벨 안 떼고 버렸다고.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다. 웃다 보니 가슴이 좀 가벼워졌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여기 앉은 사람들, 다들 비슷한 이유로 왔을 거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몰라서 벌금 내고 그래서 배우러 온 거다.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다. 이번엔 분리수거 교육이었다. 다른 강사가 왔다. 환경미화원 일을 오래 하셨다는 분이었다. 어르신들 분리수거 어려우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근데 규칙만 알면 쉬워요. 강사가 쓰레기 샘플들을 꺼냈다. 페트병, 비닐, 플라스틱 용기, 캔. 이걸 보세요. 페트병은 라벨을 떼야 해요. 왜냐하면 라벨은 비닐이고 병은 플라스틱이거든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 나는 그냥 둘 다 쓰레기인 줄만 알았다. 과자 봉지는요? 내가 손을 들고 물었다. 강사가 나를 봤다. 과자 봉지는 비닐이에요. 비닐 분리수거에 넣으셔야 해요.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돼요. 내가 벌금 맞은 이유였다. 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럼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요? 박 회장이 물었다. 그건 씻어서 말려야 해요. 완전히 깨끗하게요. 음식물이 묻은 채로 버리면 재활용이 안 돼요. 하나하나 배워갔다.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어야 하고 캔은 찌그러뜨려서 버리면 좋고 스티로폼은 따로 모아야 한다. 복잡했지만 천천히 들으니 이해가 됐다. 교육이 끝나고 나올 때 가방에 유인물이 들어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걸 꺼내서 봤다. 분리수거 방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림과 함께 설명이 나와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매일 보면서 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다. 할머니 어땠어요? 좋았다. 많이 배웠어. 할머니 대단해요. 배우러 가신 거.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다. 할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리 가서 그래. 할매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대단해요. 어떤 할머니들은 포기하시잖아요. 포기. 나도 포기할 뻔했다. 20만 원 벌금 내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박 회장 말이 맞았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나도 바뀌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스마트폰을 켜서 연습했다.
화면을 쓸어 올리고 앱을 누르고 뒤로 가기. 수진이가 가르쳐 준 대로, 강사가 가르쳐 준 대로. 손가락이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인터넷 앱을 눌렀다. 검색창이 나왔다. 비닐 분리수거라고 쳤다. 여러 정보가 나왔다. 하나씩 읽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알면 알수록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찾아볼 수 있다. 모르면 물어볼 수 있다.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 하지만 거리에는 가로등이 환했다. 그 불빛 아래를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나도 저 불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천천히지만 멈추지 않고.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동네 쓰레기장으로 갔다.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쓰레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저건 비닐, 저건 플라스틱, 저건 캔. 뒤섞여 버려진 쓰레기들이 하나하나 보였다. 누군가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린 것들. 한 달 전에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들.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쓰레기를 하나씩 주웠다. 비닐은 비닐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장갑을 끼고 천천히 분리했다. 정순이 할머니, 뭐 하시오?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물었다. 김시댁 할머니. 나랑 같은 동네에서 40년을 산 분이다. 분리수거 다시 하는 거요.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에이,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일일이 그걸 다 따지나. 따집니다. 요즘은 카메라로 다 보고 봉투 안에 영수증 나오면 벌금 나와요. 나도 받았어요. 김시댁 할머니 얼굴이 굳었다. 벌금이요? 얼마나요? 20만 원. 어머, 그럼 나도. 김시댁 할머니가 쓰레기장을 둘러봤다. 불안한 얼굴이었다. 할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쓰레기를 하나씩 들어보였다. 비닐은 이렇게, 플라스틱은 이렇게. 한 달 전 내가 배운 그대로 가르쳐 줬다. 김시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정순이 할머니, 고맙소. 나도 조심해야겠네. 김시댁 할머니가 돌아간 뒤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며칠 전 수진이가 사준 작은 수첩이었다. 거기에 연필로 적었다. 동네 어르신들 분리수거 교육 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박 회장에게 전화했다. 주민센터에서 배운 대로 전화번호를 찾아서 눌렀다. 예전엔 수진이한테 부탁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회장님. 나 정순이요. 오, 정순이 할머니. 무슨 일이요? 회장님,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분리수거 교육 좀 해주면 어떨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박 회장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좋은 생각이요. 내가 노인회에 말해보겠소. 정순이 할머니가 강사하시겠소? 내가요? 그럼. 정순이 할머니가 제일 열심히 배웠잖소. 직접 경험도 있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박 회장 말이 맞았다. 나는 20만 원을 내고 배웠다. 아픈 경험이 있었다.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 노인회관 작은 강당에 어르신들이 모였다. 20명 정도 됐다. 다들 나랑 비슷한 나이였다. 어떤 분은 더 늙어 보였다.
나는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일은 평생 남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이분들이 나처럼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저는 한 달 전에 과태료 20만 원을 냈습니다. 손녀 과자 봉지 2개를 잘못 버려서요. 어르신들이 쑥덕거렸다. 누군가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과자 봉지 때문에 범법자가 됐으니까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법도 규칙도 바뀌었다는 걸요. 나는 준비해온 그림판을 폈다. 수진이가 그려준 분리수거 방법이었다. 비닐, 플라스틱, 캔, 종이.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었다. 오늘은 제가 배운 걸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1시간 동안 가르쳤다. 어떤 분은 메모를 하고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질문도 많이 나왔다. 나는 아는 만큼 대답했고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했다. 다음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정순이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20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그 돈으로 나는 배웠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장을 지나쳤다. 예전보다 깨끗했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돼 있었다. 누군가 신경 쓴 흔적이 보였다. 집에 들어서니 수진이가 공부하고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다들 열심히 들어주셨어.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벌금 받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잖아요. 나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매가 대단한 게 아니야. 다만 늦게라도 배운 게 다행인 거지.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래전에 끊었던 습관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다시 시작했다. 수진이가 준 노트에 연필로 한 글자씩. 오늘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께 분리수거를 가르쳤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20만 원은 비쌌지만 그 돈으로 배운 건 값을 매길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나눌 것이다. 스마트폰을 켰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켰다. 인터넷을 눌러서 날씨를 확인했다. 내일은 맑다고 했다. 좋다. 맑은 날이면 쓰레기장 청소하기 좋다. 창밖을 봤다. 밤이 깊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환했다. 그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나도 누군가의 불빛이 되고 싶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작은 불빛이라도 되고 싶었다. 70년을 살았다. 이제 와서 배우고, 이제 와서 가르치고, 이제 와서 변화한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벌금 고지서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하지만 가끔 꺼내본다. 그 붉은 도장을 보면서 생각한다. 저게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운 거라고. 과자 봉지 2개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걸.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걸. 하지만 배우면 된다는 걸.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수진이가 자는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 아이도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55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둘 다 배우고 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내일도 배울 것이다. 내일도 나눌 것이다. 그게 내가 사는 법이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다. 70년을 살고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고 법이 어렵게 느껴져도 배우니까 됐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하죠. 어제까지 괜찮던 게 오늘은 안 된다고 하고 평생 해오던 방식이 갑자기 잘못됐다고 하고 억울하죠. 나도 그랬으니까 압니다. 하지만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천천히 가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저처럼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응원하며 삽시다. 세상이 빨라도 우리는 우리 속도로 가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